네, 안녕하세요. 오늘 썸네일 파이코인 채굴자들 에그머니나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몇 시간 전에 이제 정부에서 금융투자세는 백지화하고 증권거래세는 좀 약화하고 코인 과세는 2년 유예했다가 2027년 1월 1일부터 받겠다 이거거든요. 큰일 난 거예요. 왜? 몇몇 깨어있는 사람 빼놓고는 지금 세무서에서 보기에는 파이코인 무료예요. 너 영원에 취득해서 1,000원에 팔았지? 세금 220원 내. 실제로 코인을 어떤 사람이 언제 채굴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채굴했다. 지금 뭐 비트코인 채굴했다. 그런데 채굴 당시에 그때 시가가 9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 채굴하는 건 9천만 원 기준에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파이코인은 몇 년간 했지만 세무서에서 보기에는 무료야. 빵원이야. 근데 빵원인데 이게 뭐 1,000원 같다, 10,000원 같다, 뭐 1,000불 같다 세금 멍청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코인 채굴자들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락업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게 사실 본론이 아니고요. 파이코인만이 처음으로 인정받는 화폐가 될 수도 있는 이유 이거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분 나쁘고 볼쉿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뒤로 숨겼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 내걸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파이코인도 그러면 팔 수 있을 때 팔았다가 2년 내에 팔았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아무튼 팔았다가 다시 사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의 취득가액을 정하려면은 파이 상품몰에서 뭐를 해본 게 있는 상태에서 안 그러면 취득가액의 영원의 판매 가격 해서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 세율을 분리과세 하기로 했었는데 250만 원 넘으면 가상자산을 팔아서 그러니까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팔아서 얻는 소득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20%인데 코인을 사거나 안 그러면 채굴했지만 현재 거래되는 시장 가격이 있으면 되는데 파이코인 없잖아요. IOU 가격 믿을 수 없잖아요. 세무서에서 인정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을 만들어야 돼요. 사회적인 생각이 무료니까 국세청에서도 너 빵원에 채굴했네. 빵원에 채굴해서 너 10,000원에 팔았어? 그러면 1코인당 2,000원씩 세금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차 락업이라든가 락업의 프로테지 너무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아요. 100%보다는 90%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본론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참 이게 어떤 유튜브 분이 올리셨던데 뭐 이렇게 해서 파이 네트워크 뭐 이런 그래서 이게 크립토 코이니지라는 사람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또 보라색으로 해서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게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고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가 154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파이코인이 이게 역사가 100년이 넘은 이게 154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100만 명 되기 참 굉장히 힘든데 아무튼 전 세계로 154만 명이나 된다. 영상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리지만 그렇죠. 참 얘네는 현금화 하려면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구나.
뭐 파이오니어님들이 올리는 영상 갖고 유튜브로 해서 뭐 유튜브 광고 수입만 해도 뭐 얘네들 뭐 그냥 뭐 자기네들 부부 넉넉하게 쓸 돈 아들 하나 있던데 뭐 그런 거 할 텐데 그런 사심 없이 그냥 공심으로 정말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오늘의 본론, 파이코인만이 첫 인정받는 화폐가 될 수도 있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 관습적 도덕, 그러니까 화폐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관습적 도덕에 기반한 어떤 사회의 약속, 관습적 도덕에 기반한 사회의 약속하의 화폐, 그렇잖아요. 다 지금 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한국은행권 이렇게 다 썼으니까, 한국은행권 뭐 예전 같으면 조선은행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돈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이거는 뭐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나라에서 만드는 돈, 이런 게 여기서 화폐가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화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관습적 도덕에 기반한 가족제도, 관습적 도덕에 기반한 어떤 정치제도, 그렇게 다 있는데 화폐가 관습적 도덕에 기반한 사회의 약속하여 화폐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죠. 근데 두 번째가 자유가 주창되는 어떤 자율적 사고의 원칙하의 화폐. 이게 처음으로 나온 게 전자화폐가 나온 거죠. 인터넷이 나오면서 개인의 자유가 주창이 되면서 뭐 한국도 뭐 도토리라는 거 예전에 있었고, 개인적 자유가 주창이 되면서 자기네들 커뮤니티 안에서 쓰는 화폐, 문화 상품권 같은, 뭐 백화점 상품권 같은 나름대로 자기네 현금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율적 사고의 원칙하의 화폐인데, 이게 화폐 말고도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이제 이런 게 개인의 자유가 빵 터져 나왔던 게 프랑스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제 거기서 개인의 자유가 주창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보면은 처음에는 관습적 도덕,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사람이 생각하는 원칙하에 뭐를 만드는데 그런 하의 화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여기서 절대적 자유의 원칙, Principle of Absolute Freedom, 절대적 자유의 원칙을 실천에 옮기면 혁명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전자화폐, 뭐 상품권, 뭐 백화점 상품권, 뭐 경기도 상품권, 뭐 이런 건 다 좋아.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절대적 자유의 원칙하에 암호화폐를 세상에 딱 내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권력자들이 보기에는 혁명하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그 혁명을 인정하기 싫은 기존 권력에서 상품이다, 증권이다로 해서 암호화폐라는 말을 전혀 안 쓰고 가상자산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파이코인만이 첫 인정받는 화폐. 이게 관습적 도덕에 기반한 사회의 약속하여 화폐, 개인적 자유가 주창되는 자율적 사고의 원칙하여 화폐. 그런데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를 주장하게 되면 이거는 혁명의 공포로 느껴진다. 이게 헤겔이 한 얘기예요. 이게 헤겔의 변증법이에요. 헤겔의 변증법. 그래서 이걸 처음을 떼제, 그다음에 두 번째를 안티떼제, 그다음에 이제 정떼제, 진떼제, 트루떼제 이렇게 돼서 이런 거를 거쳐서 진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처음에 관습적도 거기에 반하는 전자화폐가 반. 근데 이 반이 극대화된 혁명의 공포. 그러면 이런 걸 다 생각해서 기존의 권력과 혁명은 아니다, 같이 가자는 거다라고 하는 게 합이죠. 이게 헤겔의 변증법이거든요. 파이코인은
그러니까 헤겔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파이코인도 비트코인도 화폐는 아니야. 돈이지, 돈. 화폐라는 것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 안 해주고 있잖아요. 가상자산이라고 쓰잖아요. 한국도 미국도 전 세계도 돈이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러니까 비트코인도 되고 다 지금 될 수는 있는 거죠. 니네들이 화폐라 그러건 뭐 돈이라 그러건 상품이라 그러건 뭐라 그러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건 못 받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과 반 사이에 이 정과 반 사이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사라진 것도 소크라테스가 죽는 거를 본 거거든요. 절대적 자유를 주장하다가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이게 정과 반 사이에 혁명의 공포가 되니까 뭐 예수님 같으신 분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거죠. 모든 사회면에서 이런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잠적할 만한 근거가 되죠. 이게 이제 해겔의 변증법인데 해겔의 변증법, 역사철학, 법철학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게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다. 인간의 행태는. 그래서 파이코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제가 이제 해겔에게 어디 갔어? 해겔에게 확인하니까 아무튼 내용이 이렇더라. 근데 파이코인은 어때요? 파이코인은 떼제, 안티떼제에서 트루떼제 합. 각국의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오픈 메인넷을 하고 거기서 더 지켜보겠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어떤 암호화폐도 화폐는 아니다. 돈이지. 그런데 파이코인은 처음으로 인정받는 법정화폐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과 반에서 지금 합을 준비하고 합을 하고 있는 거죠. 심슨 가족의 지금 미국에 이제 그 여자 대통령 나왔던 거 뭐 예전에 예언했던 거 나오던데 심슨 가족의 그 성공하는 암호화폐는 어떤 컴퓨터 공학자와 어떤 인문학자 여자가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파이코인이 처음으로 인정받는 화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치다 보니까 이게 손흥민 뭐 이게 나오던데 이게 뭐였냐면요. 이 토트넘처럼 뭐 굉장히 많이 보는 것도 유튜브가 360만 명 밖에 안 되는데 파이코인 154만 명이야. 영상을 올리려고 마음먹으면은 뭐 하루에 뭐 20개, 30개도 올리는데 그냥 참 얘네는 뭐 광고건 뭐건 돈 벌 수 있는 게 가만히 많은데 그런 지금 뭐 돈은 거진 신경 안 쓰고 앞만 보고 나가는 것 같아요. 떼제, 안티떼제, 트루떼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 거 뭐 많이 올라 있던데 이거 비밀 구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뭐 결론은 보니까 뭐 여태까지 채굴했던 거 날리고 다시 하든지 뭐 이거고 KYC 안 한 사람은 뭐 안 날리고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런 거 많이 했지만 이렇게 비트코인과 파이코인 정말로 이거는 비교할 만도 하지만 앞으로 뭐 이상한 허접한 코인하고 파이코인하고 비교하는 거는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이 솔직히 미국하고 상대가 돼요. 근데 전 세계에서 아무도 G2라고 그러지 않는데 지네들끼리 G2 하니까 그래도 G2라고 해주고 미국을 경쟁자로 삼으니까 크는 거지. 파이코인이 뭐 이더리움이나 무슨 리플이나 무슨 이런 도지코인을 벤치마크 하겠어요? 분명히 비트코인 벤치마크 한다고요. 그래서 크는 거죠. 그렇지만 뭐 어차피 뭐 용도 면에서는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이 잘 돼야지 파이코인도 잘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해겔고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 세금 문제는 2차 작업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르고, 며칠 전에 오셨던 그 여성분들, 젊은 분들이 오셨길래 아유 젊은 분들이 와서 좋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 많이 해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왜 리퍼럴 그룹 안 만들어? 이 소리 할까 그러다가 안 했죠. 감사합니다.